안녕하세요.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 플로잉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혼다 켄의 돈과 인생의 비밀 중 첫 장, 내 인생을 바꾼 우연한 만남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 노인과 만난 것은 1년 동안의 미국 체류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당시 나는 20살의 학생이었는데 자선봉사단체의 초청으로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양로원을 순회하며 일본 문화와 평화에 대해 강연하고 있었다. 강연을 하면서 그 지방에서 성공한 기업가와 예술가를 만나 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인터뷰도 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처럼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사업을 해볼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 비결을 꼭 알고 싶었다. 일본에 돌아갈 날이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자 마음이 매우 초조해졌다. 이대로 돌아가면 주변 상황에 휩쓸려 그냥 취직해버릴 것 같았다. 무언가 인생을 바꿀 성공 비결을 알아내지 못할까봐 하루하루가 초조했다. 그때 그 노인을 만났다. 그처럼 절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기막힌 만남이었다. 강연이 끝나자 몸집은 작지만 품이 있어 보이는 한 노인이 강연이 훌륭해서 꼭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는 유럽에서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오는 도중에 일본에서 잠깐 체류한 적이 있다고 했다. 게라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그 유태인 노인은 다음날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때까지는 그와의 만남이 내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알려준 주소로 차를 몰고 가보니 비교적 부자가 산다고 하는 플로리다에서도 큰 부자들이 사는 대저택 지역이었다. 조그만 거리 전체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장한 경비원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서 그것을 통과하자 숲이 이어졌다. 보통의 주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곳이었다. 숲 저쪽에 보일 듯 말 듯 가려진 대저택들이 상당한 특권을 가진 사람의 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게라 씨의 거대한 집이 나타났다. 집사가 정중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안내해 주었다. 그를 따라 서대로 들어서자 커다란 벽 한쪽에 장서가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며칠 전 초라하게 보였던 작은 노인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부자임에 틀림없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게라 씨가 나를 세게 껴안았다. 잘 왔네. 일본을 떠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되었네. 자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고베에 간 적이 있었지. 시리에 빠져 여행 중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네. 마침 자네가 고베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정말로 반가웠어. 조그만 성이라도 표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네를 초대했네. 그랬습니까? 매우 기묘한 만남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고베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들의 친절 덕분에 이국의 노인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잠시 얘기를 나눈 뒤 나는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질문을 게라 씨에게도 하기 시작했다. 저는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예술가, 정치가, 사업가 등을 인터뷰하면서 그런 생각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일본에 돌아가기 전에 성공한 사람의 비결을 꼭 배우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얘기를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이네. 무엇이든지 물어보게. 그는 유럽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해온 일과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서 성공했는지를 간추려서 말해주었다. 그가 들려준 일화들은 내가 만난 어떤 사람들의 얘기보다 더 흥미진진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난 그는 사업가인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업에서 성공했다.
하지만 나치의 등장 이후 고생하면서 유럽에서 시베리아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했다. 뉴욕에서 다이아몬드 사업으로 성공한 뒤 부동산 사업에 진출해 미국 전역에 호텔과 쇼핑센터를 세워 큰 부자가 된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는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해선 이 노인밖에는 없다고 확신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곧 행동으로 옮겼다. 어르신 같은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돌아가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 비결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어르신이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배우겠습니다. 나의 부탁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다. 내가 내는 시험에 합격하면 성공 비결을 알려주겠네. 첫 번째 시험. 그가 낸 시험은 나는 이 젊은이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쓰인 종이에 1000명의 서명을 3일 안에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시험이라고 해서 필기 시험이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나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2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 하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했다. 대답은 했지만 성공할 자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1000명이란 숫자는 엄청난 숫자다. 미국은 뉴욕과 같은 대도시라고 해도 일본의 번화가와 달리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게다가 그곳은 미국에서도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플로리다의 시골이었다. 어쨌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쇼핑센터에 가서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은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쇼핑센터에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오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수상하게 보였는지 모두 나를 피해갔다. 결국 첫날은 하루 종일 녹초가 되도록 열심히 했지만 수십 명의 서명을 받았을 뿐이다. 말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장소가 나빴던 뜻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3일에 1000명은 무리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곰곰이 새로운 전략을 생각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 기쁘게 서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생각해낸 것이 종이학을 선물로 주는 것이었다. 일본을 떠나기 전에 수호신으로 받은 종이학을 유용하게 활용할 기회가 온 것이다. 친구가 무사귀국을 기원하며 접어준 1000마리 종이학을 하나씩 상자에 넣었다. 제대로 잠도 못 잔 채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자,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된다. 고 마음을 다잡으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학생인데 한 가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면 저는 귀국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례로 종이학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내 앞에 줄을 서서 모두 유쾌하게 서명을 해주었다. 마치 낚싯대를 들이우자마자 고기가 무는 양상이었다. 그 중에는 친구 이름까지 쓰고 이름 수대로 종이학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나로서는 그런 손님도 대환영이었다. 고맙게도 줄을 정리하는 사람까지 나타나서 반나절 만에 100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이튿날 저녁에 게라씨 집으로 갔다. 게라씨는 손으로 쓴 서명 명단을 보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오, 단기간에 잘했네. 훌륭하군. 친구 한 명 없는 이국 땅에서 이렇게 빨리 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 신기록이야. 자네처럼 머리가 좋은 청년이라면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할 걸로 믿네. 그리고 자네는 내가 가르쳐 주기 전에 사업가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이미 터득했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황하고 있는 나를 보며 그는 말을 계속했다.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네.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목표를 향한 전략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놓고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열정이라네. 그건 그렇고 어떻게 설명을 받았나? 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겨우 최초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곤란한 일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네.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린다네. 그러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 사람들이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든가 그런 시험을 낸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말이야. 과연 그렇겠군요. 어떤 사업가도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네. 이 서명을 보게나.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 1000명이 자네의 성공을 바라고 있네. 사람에게 신뢰받는 것과 지지받는 것, 이 2가지를 잘할 수 있다면 자네는 무엇을 하든 성공할 것이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과 말투에 나는 감동했다. 그런가? 서명을 받는 데만 매달리느라 깨닫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지지하면서 서명해 주었구나.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나를 시험하는 동시에 신뢰와 지지의 의미까지 가르쳐준 노인의 지혜에 감탄했다. 게라 씨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나에게 말했다. 자네가 좋다면 잠시 이곳에 머물러도 좋네. 방이야 충분하니까. 나와 집사람 2명만 사니까 어쩐지 쓸쓸하다네.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나? 물론 나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원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머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운명을 바꾼 게라 씨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다음 편에 행복한 부자가 되는 비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로잉 마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